예, 배성민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그래서 이제 제품 책임에 대한 그 이제 이야기를 이제 제가 했었고, 예, 어, 뭐 제가 항상 그 좀 구도를 좀 강조를 이제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공부를 할 때 일단 좀 큰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제품 책임이라든지 부주의라든지 이런 개념이 갑자기 왜 튀어나오냐. 제가 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지루하게 반복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전체 그림을 좀 가지고 어,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국제적인 것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도대체 이 이야기가 왜 튀어나왔냐 하는 부분을 이제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자, 부주의, 그 다음에 제품 책임, 뭐 이런 개념들이 왜 나왔냐? 요거는 이제 법적인 개념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하여간 인간이 만든 것이잖아요. 물론 본이 뭐 인간, 뭐 인공지능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그것을 이제 자기가 자동적으로 분석해서 결과를 내는 인공지능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이제 영화에서나 나오는, 물론 지금 이제 지금도 있죠. 꼭 영화에서만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는데, 소위 말하는 학습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학습 능력이 있는 인공지능, 뭐 이렇게 또 나눠볼 수 있는데, 하여간 그렇게 자기가 알아서 한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을 제작한 제작자는 있죠. 생산자도 있고 공급자도 있고, 예, 그 말입니다. 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에는 법이 적용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 인공지능이 하는 일은 아무런 법의 적용을 안 받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하여튼 어떻게든 설계, 생산, 소유, 공급, 이거는 다 인간이 하잖아요. 예. 설사 뭐 인공지능을 만든다. 물론 그런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을 우리가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만든 사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 있죠.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설계, 생산, 소유, 공급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결국은 법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적용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기본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법 개념 있잖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 법 개념을 적용을 했을 때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느냐, 아니면 혹시 또 다른 어떤 난점들이 생기느냐.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우리가 부주의 개념도 적용해 봤다가,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이제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이 제품 책임에 대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개념은 지금 인공지능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이 지금 되고 있죠. 되고 있지만은 논란이 있다는 것이죠. 논란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부주의 개념도 적용된다라고 이야기 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야, 부주의 개념을 인공지능에 적용시키기는 뭔가 좀 난점이 있다. 이런 식의 논쟁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품 책임 개념을 인공지능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먼저
제품 책임에 대한 뭐 일단 뜻부터 그죠? 네.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안전성 그러니까 안전성을 기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예. 일단은 그래서 제품이라는 것은 일정한 정도의 안정성을 보장을 한 후에 이제 출시를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은 결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결함에 대해서 뭐예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 공급자가 책임을 지든 생산자가 책임을 지든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품 책임 개념은 일단은 좀 간단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결함이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 우리가 법에서는 항상 그 말의 정의를 굉장히 정확하게 내리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 말이 적용이 돼야지만이 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지금 약간 좀 헷갈리는데 법에서는 성폭력하고 성폭행을 뭐 나눈다는 갑자기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하여튼 그냥 일단 성폭행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성폭행이라는 이게 법 개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저 성폭행 당했어요. 그 X라는 어떤 행위가 있다고 합시다. 그 여러분들은 이제 뭐 고소를 할 수도 있고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저 성폭행 당했어요. 그럼 그걸로 곧바로 성폭행으로 인정이 돼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당한 행위, 이 행위가 성폭행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 만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면은 이것은 법적으로는 성폭행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정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안전성을 기대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결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의를 해줘야 돼요. 결함. 그럼 제품 결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정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사례에서도 정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디자인, 기대 성능. 기대 성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품에 대해서 합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성능이죠. 예. 핸드폰 같으면 기본적으로 수신과 발신이 제대로 돼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유통기한, 요런 것들에서 결함이 있으면 결함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디자인, 사용 설명서, 그 다음에, 유의사항, 제작. 요런 단계에서 결함이 없어야지만이 결함이 없는 거고, 여기에 결함이 있으면은 결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요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법적으로 요렇게 항목들을 이제 정해놓고 여기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단순하게 결함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도대체 어디에 결함, 그렇잖아요. 어느 부분에 어디에 결함이 있다라고 이제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럼 중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도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이 제품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조항들이 중국에도 있다는 것이죠. 자,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제품 책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제품이 안전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제품이 안전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부분,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도 사례를 하나 보죠. 예, 우리 여기 제가 드는 사례는 우리 교재에 있는 사례인데 자율주행차. 그러면 이제 시각 인지 기술이 탑재가 돼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 그게 전방이든 후방이나 하여튼 이 차 자체가 우리 시각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반드시 우리 눈하고 닮을 필요는 없지만은 시각적인 능력,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색 구별이 안 된다. 자, 요 타이머입니다. 자, 앞으로 울리는 모든 타이머예요. 예. 제가 이제 앞으로는 타이머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색 구별. 근데 요거는 실제로 요 사례가 있는데, 왜냐면은, 요게, 아주 정확한 그 내용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서 시범 운전을 했는데, 거기에는 누가 타긴 탔어요. 타긴 탔는데, 이제 그걸로 시범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 사람이 이제 죽어버렸어요. 요건 이제 실제 사건인데,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원인을 따져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시각인지 기술. 색구별, 특히 하늘색.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가고 앞에 트럭이 있는데 그 트럭 뒷면도 하늘색이고 하늘도 하늘색이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요 자율주행차가 처음에 이 두 가지를 구분을 못한 거예요. 트럭 뒤에 있는 하늘색하고 위에 하늘색하고 얘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을 못하니까 뭡니까? 그냥 트럭 뒷면으로 직진해 버린 거죠. 그래서 트럭 뒷면을 박아버렸는데 이 운전자가 사망을 해버렸어요. 자, 요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능력들이 필요하죠. 예. 뭐 그래서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그 실제로 그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지도를 몰라도 그냥 쉽게 말하면 지도를 몰라도 자기가 길을 알아서 찾아간다 뭐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로는 그 정도 능력을 가진 자율주행차는 지금 아직 개발이 안 됐다라고.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그 지도라는 빅데이터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자율주행차도 실제로는 빅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인공위성이라든지 어떤 GPS 기술을 사용해서 이미 일단은 어느 정도는 도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이것이 자율주행이 되지. 진짜 인간처럼 지도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도 자율주행이 과연 되는가라는. 물론 이제 그 기술 진짜 이제는 그런 빅데이터가 없어도 자율주행이 되는 차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런 빅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진짜 그런 지도도 없이 어떤 GPS 인공지능으로부터 받는 그런 자료도 없이 정말 자율주행을 하는 차가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여튼 간에 요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요거는 결함으로 본다는 거죠. 결함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그 책임은 결국은 설계자,
공급자에게 둘 다 물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유가족들은 뭐냐면은 설계자 혹은 공급자 혹은 둘 다에게 소송을 걸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제품 책임 개념은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